자줏빛 절임 국물이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흘러내렸다. 따뜻했던 국물의 점성이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떨어지며 흰 군복 위에서 퍼져나갔다. 비트의 붉은색이 흰 천을 물들이는 속도는 마치 한 인간의 명예가 붉은 오욕 속에 가라앉는 속도와도 같았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음악과 웃음소리가 그 순간 거짓말처럼 끊겼다. 모든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연합군 보급사령부 장교식당, 천장 가득 번쩍이던 샹들리에 아래 고급 와인 향과 구운 고기의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현 중령.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빛바랜 계급장. 그리고 묵직한 눈빛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그녀는 지금 막 누군가에게 모욕당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없었다. 국물이 흘러내린 머리카락 끝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방금 그 그릇을 던진 자였다. 강도윤 준장. 그는 빈 접시를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다. 접시가 부딪히며 짧은 금속성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혀끝으로 입가를 핥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기어올라왔나 윤중령.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섞인 도끼는 누구도 모를 리 없었다. 보급사령부는 말이지 분수를 모르는 자를 이렇게 환영한다네. 탁자 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눈치를 보며 터져나온 억지 웃음이었지만 준장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수아들 배상우 대령과 최인후 중령이 기다렸다는 듯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썩은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퍼져나가며 연회장을 다시 채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의 웃음소리가 자신들의 장례식 전야에 울리는 조종이라는 것을. 윤서현의 어깨에서 붉은 물방울이 또 하나 떨어졌다. 군복의 어깨끈 위로 번져가는 자줏빛 얼룩이 그녀의 계급장을 가려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 닦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엔 두려움도, 분노도, 치욕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얼음처럼 투명한 정적이 그 눈동자 속에서 자라났다. 그 눈빛은 한겨울 북해의 혹한 같았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 잠시 동안 강도윤의 미소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하하, 표정 한번 재밌군. 이런 자리에서 긴장할 필요 없어. 윤중령, 이런 것도 다 예식의 일부지. 그의 말에 수아들이 다시 낄낄거렸다. 누군가는 중령님, 너무 심각하십니다. 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무언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계 같은 시선. 윤서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 속에서는 이미 어떤 복수의 수식이 냉정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연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났다. 사람들은 다시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고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테이블 구석에 떨어진 한 조각의 붉은 비트잎 위에 윤서현의 구두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연회장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한겨울의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비트 국물이 굳어버린 머리카락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백색 숨을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야에는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비행기 한 대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명령 하나가 떠올랐다. 적진에 들어가면 적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 명령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었다. 몇 주 전 그녀는 그 명령을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다. 연회장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걸음은 빨라졌다. 손에 쥔 군용 가방 속엔 휴대용 데이터 디스크 하나가 들어있었다. 디스크 안에는 지난 한 달간 보급사령부의 재고 이동 기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파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다. 자, 문을 열자 내부의 어둠 속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암호 해독 지혜두. 차량의 보안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얼룩진 머리카락, 굳은 붉은 자국, 그리고 그 아래의 차가운 미소. 그녀는 그 미소를 천천히 지웠다. 좋아, 시작이군. 도심을 벗어난 도로 위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라디오에선 군악대의 축하곡이 흘러나왔다. 그 곡은 조금 전 연회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엔진음만이 남았다. 눈 속을 달리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어나갔다. 그 빛 끝에서
윤서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노는 언제나 칼이 된다. 하지만 칼은 2번 베인다. 나는 그걸 알고도 이 길을 택했다. 그녀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군수품 보관소의 옛 부속 창고였다. 그녀는 보안 잠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오래된 금속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반쯤 찢겨 붙어 있었다. 나라를 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 문구가 역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스위치를 켜자. 미세한 푸른 불빛이 공간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전자 교란기였다. 이곳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단 한 곳뿐인 사각지대. 그녀는 거기에 앉았다. 그리고 그날의 연회 장면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았다. 강도윤의 얼굴, 손짓,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마치 데이터처럼 기억 속에 저장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사진처럼 정확했다. 곧 그녀는 그 정보를 복수의 설계도 위에 얹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시간표가 그려졌다. 오늘 밤의 수치, 내일의 이동, 다음 주의 보고 일정, 그 모든 정보가 서로를 잇는 실선처럼 이어졌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너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거야.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문틈 사이로 눈발이 들어와 그녀의 발치에 쌓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먼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전선 산센에서 젊은 병사가 피투성이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하던 순간, 지휘관님?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질문을 떠올렸다. 윤서현은 작게 속삭였다. 아니, 믿을 수 없지. 하지만 정의는 믿을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창고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공기와 바닥 위의 발자국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첫 장면은 끝났다. 그녀가 문을 닫자 어둠이 그 자리를 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도 아닌 정밀한 정의의 의지였다. 이날 이후 연회장의 그 붉은 국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떤 이는 한 여군이 준장을 모욕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강도윤이 미친 짓을 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몰랐다. 진짜 전쟁은 이미 그날 밤 시작되었다는 것을. 몇 주 전 겨울의 끝자락, 국방청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가장 깊숙한 지하에는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의 이름은 단순했다. 제형 상황실. 문 앞에는 군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암호 잠금 장치가 있었다. 손바닥 인식, 홍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윤서현, 원수, 접근 권한 확인. 전산음이 짧게 울리고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선 공간은 군의 심장이자 그림자였다. 벽에는 작전 지도도 서류도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 대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 하나가 떠 있었다. 그 위에는 각 부대의 보급 현황, 인사이동, 회계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빽빽하게 움직이는 숫자와 그래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장 산창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중 단 하나. 표지에 이름이 굵게 찍힌 파일에 손이 멈췄다. 강도윤 준장 소장 진급 예정.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파일 속 사진 속의 남자는 반듯했다. 명문 군학교 출신, 전투 경력 우수, 야전 지휘력 탁월, 보고서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장교였다. 하지만 윤서현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눈빛과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거짓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진 속 강도윤의 미세한 웃음선,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탐욕의 습관이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넘겼다. 강도윤의 재산 형성 내역, 군인 월급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수십억의 부동산, 강북의 상가 건물, 해안의 별장, 상속 기록 없음, 외부 사업 경력 없음, 수입보다 10배 많은 지출. 윤서현은 서류를 탁 닫았다. 책상 위의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건 월급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곧 다른 파일을 꺼냈다. 군수물자 보급 내역, 불용 처리 기록, 폐기 계약서 목록, 모든 수치는 완벽했다. 오히려 너무 완벽했다. 숫자는 거짓을 감추기 위해 완벽해진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깨끗한 서류 호도, 썩은 냄새가 진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야전에서 단련된 직감이
종이 속 어딘가에 숨은 비정상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손 냄새를 읽었다. 도장을 누른 자의 맥박, 잉크의 번짐, 서명 필압,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만든 기록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감찰단에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거대한 조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꼬리 하나를 잘라낼 뿐이었다. 그녀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원했다. 뿌리째 도려내야 했다. 책상 위에 통신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이성희 대령, 보고 드립니다. 들어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군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이성희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오랜 세월 그녀 곁을 지켜온 부관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익숙한 긴장과 충성이 섞여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카카. 윤서현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 대령,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듣게.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인사 시스템에 나와 똑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인사 파일을 하나 만들어. 계급은 중령, 전공은 군수행정, 해외 파병을 마치고 이번에 본국으로 복귀한 걸로. 이성희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카카, 설마 직접 잠입하실 생각입니까? 그렇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둘째, 내가 없는 동안의 모든 결제와 일정은 자네가 대리한다. 내가 원수라는 사실은 자네와 대통령 외엔 아무도 모른다. 내 흔적은 모두 삭제해. 이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 번 결심하면 그것은 이미 작전으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성희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을 지킬 때는 때로는 피를 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피보다 더 차가운 걸 쓸 거야. 정의라는 독.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쪽 벽으로 다가갔다. 벽의 한 부분이 밀리며 비밀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군복과 훈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어깨 위에 별 5개 계급장을 떼어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옆에 걸린 평범한 중년 장교의 전투복을 꺼냈다. 오랜 세월 야전에서 익숙했던 그 옷. 그녀는 그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단도로 잘랐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과거와 권력이 함께 잘려나갔다. 그녀는 군복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원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낡은 전투복을 입은 지친 중년 여군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손가락으로 짧게 써내렸다. 해독지에두, 그것이 임무명이었다. 카카. 이성희가 조용히 말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윤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 테니까. 그녀는 방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을 바라봤다. 강도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반짝였다. 그 아래 연결선처럼 이어진 수십 개의 이름들. 그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병들게 만든 혈관의 지도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화면 위에 한 점을 눌렀다. 강도윤의 이름이 서서히 꺼졌다. 이제부터 저놈은 내 손으로 지운다. 그날 밤 본부의 모든 전산 기록에서 원수 윤서현이라는 이름이 삭제되었다. 대신 새롭게 만들어진 인사기록 한 줄이 생성되었다. 윤서현 중령, 군수행정, 해외 파병 복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하늘 위의 별이 아니었다. 평범한 중년 장교,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가면이었다. 며칠 뒤 새벽, 합참의 비밀통신망으로 한 줄의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작전명 해독지에두, 1단계 개시, 대상 강도윤 준장, 보급사령부 내부 진입 예정. 수신자 대통령 비서실 직속 암호코드 부1. 윤서현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훈련소 시절 스스로에게 새겼던 신념의 글귀였다.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다. 그녀는 그 문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그것을 손안에 꼭 쥐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을 지우고 적의 진심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짐승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줏빛 국물을 뒤집어 씌운 그 손에 그보다 더 붉은 심판을 안겨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난 그림자야. 새벽 안개가 지워지지 않은 월요일 아침. 윤서현 중령은 군수사령부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보급의 심장. 건물 정문 위에 슬로건이 마치 자부심처럼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엔 그것이 거대한 가짜 심장처럼 보였다. 피는 돌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고름이 응고되어 있었다.
보급사령부의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신규 전입자. 윤서현 중령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캐너가 그녀의 눈동자를 비추었다. 위장된 인사정보가 완벽히 작동했다. 환영합니다. 중령님. 경비병의 목소리엔 형식적인 예의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문을 통과하자 냉기 섞인 공기가 뺨을 스쳤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새 건물의 냄새, 그러나 벽 속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벽마다 새겨진 액자 속에는 청렴, 충성, 명예라는 단어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윤서현의 눈에는 썩은 상처 위에 덮인 금박처럼 보였다. 신규 전입자 윤서현 중령, 보고합니다. 그녀는 행정처의 보고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에는 몇 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공기 중에 미세한 불신이 흘렀다. 그녀의 나이, 표정, 정체불명의 이력 어디에도 줄을 탈 흔적이 없었다. 그건 곧 약함의 표식이었다. 중령님, 이쪽입니다. 젊은 행정장교가 무표정하게 자리를 안내했다. 작은 책상, 오래된 컴퓨터 한 대, 그리고 먼지가 쌓인 문서더미. 누가 봐도 망각된 자리였다. 윤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군인답게 짧고 확실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에 먼지를 쓸어내렸다. 그 순간 먼지 사이에서 오래된 스탬프 하나가 나왔다. 폐기 승인.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돌려보았다. 승인자 강도윤 준장. 작은 도장이었지만 그 위에 찍힌 글자는 제국의 인장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장교들이 자리를 비웠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되는 웃음소리와 냄새가 흘렀지만 윤서현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대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다. 표지판에는 자료보관실, 출입금지, 자물쇠에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포켓에서 꺼낸 얇은 금속빈 하나로 잠금 장치가 열렸다. 문 안쪽은 먼지로 가득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선반 사이를 지나쳤다. 곳곳에 쌓여있는 서류 박스마다 폐기 완료, 검수 종결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의 보급 목록과 폐기 계약서 사본이 빽빽했다. 모든 서류는 마치 복사한 듯 완벽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거짓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계약업체명 동명자원주식회사.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동명자원, 존재하지 않는 회사지. 그녀는 이미 예전 정보망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전쟁터에서 실종된 군납업체의 허위 명단 속에 있던 이름. 그 회사는 8년 전 폐업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이름으로 세금이 지불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뒷장을 넘겼다. 서명란에는 또 같은 이름이 있었다. 승인자 강도윤. 그의 이름은 이 조직 전체에 서명된 부패였다. 윤중령, 여기 계셨습니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재빨리 덮고 뒤돌았다. 문가에 선 사람은 박성하 대위, 행정처 보좌관이었다. 그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첫날부터 열심히시네요. 근데 여긴 출입 제한 구역인데. 그의 말끝에는 가벼운 경계가 섞여 있었다. 서류 위치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급 행정 담당이라서요.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다. 박성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열심은 좋지만 이곳의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규칙이란요. 보급사령부에선 모든 게 보고된 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적당히 눈치도 필요하죠. 그는 문을 나서며 덧붙였다. 괜한 호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충고 하나 드리죠. 여기선 보는 눈보다 모르는 게 더 오래 갑니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윤서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박스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빼내어 조심스럽게 접었다. 가슴 안쪽 포켓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보는 눈이 오래 가야지. 밤이 되자 사무실 층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윤서현은 마지막까지 남은 몇 안 되는 장교 중 하나였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아이디는 중령 1027. 보급사령부 회계 서버에는 20만 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빠르게 검색 명령을 내렸다. 검색어 동명자원주식회사.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떠올랐다. 거래 시기, 품목, 금액. 그녀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금액의 패턴을 눈으로 외웠다. 매년 비슷한 금액, 비슷한 날짜, 비슷한 결제 방식, 완벽하게 조직화된 도둑질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파일을 복사했다. 전송 대상 그림자 서버. 전송 완료. 그녀는 화면을 껐다. 눈꺼풀 아래에서 긴장된 피로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첫 증거 확보. 그때
문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군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녀는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문이 열렸다. 강도윤 준장이 들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을 넘어 방 안으로 드리워졌다. 이 밤에 아직 남아있나. 윤중령.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다. 업무 정리 중이었습니다. 장군님. 그의 시선이 그녀의 책상을 훑었다. 모니터, 서류, 정리된 책상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파지 말게. 이곳은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집무실로 보고하러 오게. 세 사람의 실력을 좀 봐야겠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윤서현은 그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짐승이 냄새를 맡았군. 그럼 더 깊이 숨으면 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군청색 하늘 위로 새벽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 별빛이 창유리에 비쳤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별 5개는 사라졌지만 아직 하나는 남았군. 그녀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파일을 쓸었다. 그 속에는 썩은 심장의 맥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그 심장을 쪼개어 보여줄 시간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서현은 강도윤 준장의 호출대로 그의 집무실 앞에 섰다. 문 앞에 걸린 명패 보급사령부 사령관 강도윤 금박으로 새겨진 그 이름이 눈을 찔렀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낮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실내는 군의 사무실이라기보단 재벌 회장실 같았다. 가죽 소파, 외제 위스키 진열장, 벽에는 수상 경력패와 골프 트로피. 이곳의 주인은 이미 군인이 아니라 사업가였다. 강도윤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윤중령이라 했지에. 보고 드립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훑었다. 그 시선엔 평가보다 조롱이 많았다. 나이도 꽤 있고 파병 경력도 있다던데 이제 와서 보급이냐.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존재지. 근데 여기선 명령보다 눈치가 더 중요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이번 달 불용자원 목록이다. 오늘 밤까지 문제 없음 보고서 10장으로 정리해. 한 글자라도 하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 윤서현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강도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부하들의 충성을 돈으로 재는 사람이야. 보고서 끝장나게 써오면 내 금고에 내 이름도 들어갈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귀에 닿았다. 여자 중령이라 재미 좀 있겠군. 그날 오후 윤서현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강도윤이 던져준 불용 목록이 쌓여 있었다. 서류의 냄새가 비릿했다. 오래된 잉크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거짓의 냄새.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와 품목을 조용히 읽었다. 전투화 2 전정켤레 실자의 재고 0 야전 텐트 1 200세트 사진상 폐기 완료 계약업체 대우상사 명진물류 동명자원 모두 이름만 다르고 회계 코드는 같았다. 0C1 세볼 라인. 그녀는 그 코드에 밑줄을 그었다. 레인 라인. 보급 라인의 실체였다. 밤이 되자 사무실에 불이 꺼졌다. 모두가 퇴근한 뒤 윤서현은 복도 끝 문서 스캐너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거의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휴대용 카메라를 꺼내 서류를 하나하나 찍었다. 셔터음이 조용히 울릴 때마다 부패의 증거가 하나씩 데이터로 바뀌었다. 그러다 문득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즉시 불을 끄고 벽에 몸을 붙였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윤중령. 아직 남았나 낮은 목소리. 박성아 대위였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보고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열심히시네요. 근데 밤엔 컴퓨터 로그가 다 남아요. 압니다. 하하, 눈치 빠르시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 부대에선 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진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거짓은 오래 가나요? 박성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었다. 중령님, 말 잘하시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강 장군님은 자기 냄새를 맡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가 나가자 윤서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공포의 생태계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입을 닫았다. 거짓이 질서였고 침묵이 생존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엔 강도윤과 고위 장교들 그리고 윤서현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불용자원 계약 417건 전부 규정상 하자 없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 깔끔하군. 역시 여자는 세세해서 좋아.
그의 말에 몇몇 장교가 억지 웃음을 흘렸다. 윤서현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가 종이를 넘기는 손끝을 주시했다. 그 손엔 탐욕의 흔적이 있었다. 금빛 반지, 다른 도장 자국,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미세한 잉크 얼룩. 그 얼룩이 바로 범죄의 지문이었다. 오늘 저녁엔 회식이 있네. 필참이야, 윤중령. 그녀는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보급사령부 인근 고급 한정식집. 긴 테이블 위에는 술과 고기. 웃음이 넘쳤다. 강도윤은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이제 우리 조직이 다시 하나로 돌아왔어. 내년에 방산 예산이 2배로 오른다더군. 다들 배분 잘해야지. 폭소가 터졌다. 누군가 농담처럼 외쳤다. 장군님이 계신 한 우린 굶을 일 없습니다. 모두가 따라 웃었다. 윤서현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잔을 입에 대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 웃음소리 대신 동맥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강도윤이 말을 걸었다. 윤중령, 지난번엔 내가 좀 거칠었지. 군은 말이야. 서열이 생명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말게.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저도 장군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다음 주 폐기창고 점검에 동행하게. 내가 얼마나 현장을 꿰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었다. 윤서현은 안다. 폐기창고 유령 제고의 중심. 그곳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회식이 끝나고 그녀는 홀로 거리로 나왔다. 밤 공기가 싸늘했다. 머리 위로 달빛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균열이 시작됐어. 가면은 결국 오래 쓰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녀의 휴대기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암호문 하나가 도착했다. 1단계 자료 수신 완료. 해독 지혜도 작전 2단계로 전환.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숙주 반응 확인. 다음 접촉은 폐기창고. 화면이 꺼지고 어둠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원수의 눈빛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다음 날 새벽, 윤서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적의 숨결을 맡게 되겠지.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냄새는 이미 난다. 폐기창고 점검 당일, 하늘은 먹빛이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멈추자 군수사령부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깨끗했다. 윤서현은 오래된 방진복을 입고 트럭에 올랐다. 강도윤 준장은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 옆엔 박성하 대위, 그리고 몇 명의 하급 장교들이 동행했다. 오늘이 내 진급식 전 마지막 점검일세. 강도윤은 비스듬히 웃으며 말했다. 이 창고가 우리 사령부의 심장이지. 하지만 가끔은 심장에도 피딱지가 끼거든. 그는 일부러 윤서현을 쳐다봤다. 그걸 닦아내는 게 자네 몫이야. 윤중령. 트럭이 군 외곽 도로를 벗어나자 주변 풍경은 삭막하게 변했다. 산 아래로 내려서자 오래된 경납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표지판에는 폐기창고 제3지구 출입금지. 강도윤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우리 보급의 묘미야. 겉으론 버려진 창고지만 안엔 돈이 숨쉬고 있지. 윤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고 문이 열리자 썩은 먼지와 녹슨 쇠냄새가 밀려왔다. 벽마다 폐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새 장비 상자들이 가득했다. 전투화, 방탄복, 야간 투시 장비, 식량팩, 모두 유효기간이 남은 멀쩡한 물품들이었다. 이건 그녀가 입을 열자 강도윤이 먼저 말했다. 재고 오기야. 다 회계상으론 이미 없어진 물품이지. 그는 상자 하나를 발로 툭 찼다. 이런 것들은 정식 절차로는 처리 못해. 그래서 우리식 방식이 필요한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자네, 정직이 미덕이라고 믿지. 그건 전쟁터에선 무기야. 여기선 수능이 생존이지. 그녀는 침착히 물었다. 이런 식으로 오래 버텨온 겁니까? 그는 웃었다. 군은 늘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명령체계라는 건 결국 도둑질의 피라미드니까. 윤서현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럼 저도 피라미드의 일부가 되어야겠군요. 그는 크게 웃었다. 좋아. 마침 잘 말했네. 그럼 자네의 충성이 진짜인지 시험해보자. 그날 오후 점검 보고서 작성이 끝나자 강도윤은 사령부 전체 회의 공지를 내렸다. 이번 주 금요일 내 소장 진급 축하연, 전 장교 참석 필수. 윤서현의 이름도 명단에 있었다. 그녀는 공지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자리. 그건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무대였다. 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전자 단말기를 켰다. 해독지혜 2 작전 2단계 보고 짧은 암호문이 화면에 떠올랐다. 숙주, 사냥 준비 중. 피해 초대장 발송됨. 그녀는 짧게 응답했다. 확인, 파티에 참석한다.
진급식 날 군수사령부 장교 식당은 화려하게 변모해 있었다. 붉은 카펫, 샹들리에, 와인잔, 그리고 군악대의 연주. 모든 장교들이 별이 수놓인 제복을 입고 있었다. 윤서현은 일부러 낡은 중령 정복을 입었다. 단정하지만 오래된 군복, 광택 없는 휘장.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식당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웅성거림, 시선, 속삭임. 저 여잔 또 왔네. 지난번 보고서 건 이후로 분위기 안 좋잖아. 그녀는 무시했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고요히 물잔을 들었다. 잠시 후 강도윤이 나타났다. 그의 어깨엔 새 계급장, 소장에 2개 별이 반짝였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절정이야. 모두 즐기게.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윤서현 쪽으로 다가왔다. 윤중령, 자네도 왔군. 다행이야.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지. 그녀는 고개만 살짝 숙였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그 일은 잊자고. 그의 미소는 가식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그녀의 잔에 와인을 따르더니 말했다. 그런데 복장은 좀 실망인데 여자 장교라면 좀 꾸미는 법도 알아야지. 그러니 아직도 중령에 머물러 있는 거야.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박성아 대위가 능청스럽게 덧붙였다. 장군님 말씀 맞습니다. 요즘은 미모도 실력이라니까요. 다시 웃음이 번졌다. 윤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강도윤은 잔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모두 재밌는 이벤트 하나 해볼까? 그는 테이블 끝에서 김치가 담긴 큰 접시를 들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자네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이걸 자네에게 하사하지. 순간 모든 시선이 윤서현에게 쏠렸다. 무릎 꿇고 받아먹으면 지난 일은 잊어주지. 그의 눈빛은 잔혹했다. 모두의 앞에서 굴복을 강요하는 권력자의 시선이었다. 윤서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김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저는 돼지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돼지.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찢었다. 강도윤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라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군을 먹어치운 돼지의 밥상엔 제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미친년이. 그는 그대로 김치 접시를 들어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붉은 김치국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양념과 배추잎이 머리카락에 엉겼고 그녀의 정복은 붉게 물들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하하, 잘 어울리는데요. 윤중령님. 다른 장교들도 따라 웃었다. 식당 전체가 조롱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윤서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서늘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강도윤을 꿰뚫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강도윤이 말했다. 꺼져.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소장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긴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붉은 물이 바닥에 떨어져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을 따라 그녀는 걸어나갔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는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강도윤 소장. 모두의 숨이 멈췄다. 그녀는 그의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자네의 진급식 날 내가 꼭 참석하지. 아니, 그날은 아마 자네의 장례식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났다. 남겨진 연 회장은 죽은 듯 고요했다. 와인잔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방금 뭐라 했지?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장례식.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미친 여자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디선가 불길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현은 숙소의 욕실에서 피 묻은 정복을 벗었다. 붉은 국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거울 속의 얼굴은 고요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됐어. 이제 피의 심장이 뛴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사냥을 시작했다. 그날 밤 연 회장이 비워진 후에도 강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쏟아진 와인, 떨어진 접시, 그리고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잔을 집어 던졌다. 빌어먹을 년. 유리잔이 깨지며 산산조각이 흩어졌다. 박성아 대위가 다가왔다.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다들 이미 잊었을 겁니다. 잊었다고 강도윤의 시선이 번쩍였다. 오늘 수십 명 앞에서 내가 그 여자에게 돼지라 불렸어. 그걸 잊을 놈이 어딨겠어.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여자를 찾아 그녀의 과거, 부대, 파병 기록,
모조리케 박성환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확인해 봤지만 이상합니다. 그녀의 인사 기록은 1급 기밀로 잠금 처리돼 있습니다. 뭐 일가의 중령의 파일이 기밀 등급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강도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누가 그 여자를 보냈다는 거야? 감찰실 청와대 박성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 합참 내부에서 해독지에도 작전이란 명칭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을 질렀다. 해독. 강도윤은 낮게 웃었다. 독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내가 독이라는 건가? 그는 웃음을 멈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래, 좋아. 독이면 물리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보급사령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모두가 전날의 사건을 모른 척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공기 속을 찢었다. 그 중령 진짜 대단했대. 강 장군한테 김치 퍼부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자살 행위지. 그 소문은 눈처럼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강도윤의 귀에도 곧 닿았다. 그의 얼굴은 굳었다. 그는 즉시 보좌관들을 모았다. 그 여자 어디 있나? 출근은 했지만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습니다. 아직도 버티는군. 그는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대위, 비밀조사팀을 꾸려 윤서현의 배후를 찾아 그녀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단 24시간 안에 결과를 가져와. 박성환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윤서현은 지하 문서실에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가 쥐어져 있었다. 전날 연회가 끝난 직후 그녀는 바로 서버 백업실에 잠입했다. 그곳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회계 기록을 복사했다. 그 안에는 강도윤과 그의 부하들이 남긴 모든 흔적이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거짓은 언제나 숫자에 묻히지. 하지만 숫자는 결국 증거가 된다. 복사를 마친 뒤 그녀는 암호 파일을 그림자 서버에 전송했다. 전송 대상 빌루1, 보안 해시 코드 아우두 A39F 해독. 전송 완료?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어두운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국방인사과 말인가 윤서현 중령이라는 인물의 과거 자료를 보내. 뭐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내가 소장이다. 이 개자식들아 당장 열람해. 잠시 정적,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 파일은 청와대 비서실 직속 보안망에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청와대.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꽉 조였다. 그녀는 단순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의 사람이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청와대, 날 시험하려고 보낸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뒤섞였다. 감찰, 혁신, 숙청, 제거, 그 어느 것도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령부 복도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윤서현이 퇴근하려 할 때 박성하 대위가 다가왔다. 중령님, 장군님이 찾으십니다. 이 시간에요. 네, 긴급 보고가 있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안내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혼자 강도윤의 진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실내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고 조용했다. 강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왔나? 윤 중령.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어제 일, 사과할 생각은 없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잘못은 없었겠지. 다만 자넨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자네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다. 윤서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부 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있더군. 그 말은 곧 스파이란 얘기지.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허위 조작이겠죠. 장군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일입니다. 그는 냉소했다. 말 한마디 잘하네. 하지만 이제 말로는 못 빠져나가. 내일 아침 감찰단에 자네 이름이 올라갈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장군님의 이름도 함께 오르겠죠.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때 강도윤이 외쳤다. 멈춰, 자네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님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렸다. 그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다. 뒤편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날 밤 강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이름이 찍힌 진급식 초청장이 놓여 있었다. 소장 진급식 및 공로표창.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구겼다.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온다고 했지.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그는 잔을 들었지만 와인을 마시지 못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김치 국물처럼 보여 구역질이 났다. 젠장,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한테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 순간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그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보고 드립니다. 박대위인가?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코드명은 해독. 맞습니다. 그럼 그녀는 진짜로 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순간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그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녀가 자신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다. 그녀의 침묵, 보고서, 도발,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당신의 진급식은 장례식이 될 겁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폭발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래, 좋아. 장례식이든 뭐든 내가 먼저 죽이지 않는 한 그 여자가 날 묻을 수 없을 거야. 그의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소리가 빈 방에 퍼졌다. 그는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냈다. 그 차가운 금속이 손안에 닿자 마치 생존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끝까지 버텨야지. 내가 왕이었잖아.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윤서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해독 작전 3단계 실행 계획서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다. 심판의 날, 진실은 공개된다. 그녀의 눈빛이 창밖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이제 막이 오른다. 그날의 하늘은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바람 한 점 없었고 구름은 흰 종이처럼 얇았다. 군수사령부 중앙광장에는 붉은 융단이 깔리고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소장 강도윤 진급 및 공로 훈장 수여식. 장교들과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군악대의 트럼펫이 울렸다. 카메라와 언론까지 초대된 그야말로 군의 자존심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스며든 공기는 이상하게 무겁고 불안했다. 강도윤은 새 정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완벽한 제복, 번들거리는 금장, 그리고 억지로 짜낸 미소. 그의 시선이 군중 속을 스쳤다. 윤서현, 그녀는 군중의 맨 뒤, 햇빛이 비치는 쪽에 서 있었다. 여전히 중령 복장이었다. 강도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 여자가 여기 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의정관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장군님, 곧 대통령 축전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래, 알았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켜졌다. 거대한 스크린에 대통령의 공식 문장이 떠올랐다. 청렴과 충성의 상징, 강도윤 소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러나 영상은 갑자기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지? 그 다음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대통령 영상 대신 어두운 창고 내부 영상이 나타났다. 녹슨 철문, 쌓인 상자들, 그리고 찍혀있는 강도윤의 모습. 그가 부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건 이미 폐기된 물자야. 서류만 정리해. 그래야 다음 달에도 예산이 떨어지지. 순간 광장은 얼어붙었다. 병사들, 장교들, 언론인들 모두 숨을 멈췄다. 스크린 위에 강도윤은 웃으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꽂혀 있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이지.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당장 꺼버려. 그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조작된 회계 서류, 허위 계약서, 유령 회사의 법인 인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글씨가 화면에 찍혔다. 해독지의 두 작전 내부 감찰 보고서. 사람들의 시선이 강도윤에게 쏠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위를 내려오려 했다. 누가 이 짓을? 그의 눈이 본능적으로 윤서현을 찾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주변 장교들이 길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국민 여러분,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차분했다. 지금 공개된 자료는 지난 6년간 군 보급사령부 내부에서 자행된 조직적 부패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물자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그 대가로 이 사람 강도윤은 자신의 별을 세웠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강도윤이 소리쳤다. 허위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스파이야. 그러나 윤서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빛에 비친 신분증에는 붉은 봉인이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윤서현 원수 UNCY. 그 한 줄의 글자가 스크린에 확대되었다. 순간 광장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원수, 여자가 지금까지 위장근무였다고. 강도윤의 다리가 풀렸다. 말도 안 돼.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럴 리가 없어. 윤서현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장군. 아니 강도윤, 당신은 나라의 피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별을 달았죠. 오늘 그 별을 떼겠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신호탄처럼 짧은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순식간에 무장한 헌병 특임대가 광장 양쪽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단상으로 돌진해 강도윤을 둘러쌌다. 그가 절규했다. 이건 쿠데타야 불법이야. 난 청와대에 보고된 장군이야. 윤서현은 냉정히 대답했다. 맞아요. 보고됐죠. 하지만 보고된 건 당신의 범죄였어요. 헌병 둘이 그의 팔을 붙잡자 그의 손에서 훈장이 떨어졌다.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그 훈장을 발로 밟았다. 이건 군의 명예가 아닙니다. 이건 도둑의 장식품이에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병사들이 웅성거렸고 몇몇 장교는 눈을 감았다.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살려줘. 서현 중령. 아니, 각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신뢰를 배신한 군인은 적보다 더 위험하죠.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헌병들이 강도윤을 끌고 갔다. 그의 신음소리가 멀어졌다. 광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의 부패를 해독지혜투하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별이든 계급장이든 거짓을 가리면 죄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그때 멀리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축하곡이 아니라 추도곡이었다. 진급식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무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윤서현은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승리의 감정이 없었다. 그저 긴 세월 끝에 찾아온 피로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빛났다. 그녀는 속삭였다. 끝났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옆을 지나던 박성아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박 대위,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이 체제를 지킬 건지 고칠 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광장을 벗어나자 뒤에서 함성이 터졌다. 대한민국 만세군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 소리가 그녀의 등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차가운 진동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윤서현은 본부 지하에 재경 상황실로 돌아왔다.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는 이제 원희 강도윤 체포 완료니오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록장에 단 한 줄을 적었다. 독은 사라졌지만 피는 아직 탁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정화가 필요해. 그날 이후 세상은 잠잠하지 않았다. 강도윤 체포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전국을 뒤흔들었고 국방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연이어 들썩였다. 뉴스마다 같은 제목이 올랐다. 윤서현 원수, 위장근무로 군 부패 척결, 군 최초 여성 원수, 정의를 실현하다, 해독지혜도 작전, 군 역사에 남다. 그러나 윤서현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서지 않았다. 모든 기자회견은 부하들이 대신했고 그녀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사흘 뒤 군본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복도마다 헌병이 순찰을 돌고 청렴 점검단이라는 새 부서가 신설되었다. 모든 장교의 계좌, 거래, 서명이 재검토되었고 오래된 부패의 뿌리들이 드러났다. 누군가는 체포되었고 누군가는 스스로 사표를 냈다. 박성아 대위는 새 점검단의 일원으로 발령받았다. 밤마다 서류를 넘기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화라는 건가? 그가 의지하던 세상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아직 낯선 질서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어느 보고서에서 윤서현의 이름을 보았다. 윤서현 원수, 현재 휴가 중. 위치 비공개.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저리게 했다. 그해 여름, 군사재판이 열렸다. 주피고는 전 보급사령관 강도윤. 별을 잃은 그의 군복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눈엔 오만 대신 공포가 자리했다. 검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읽었다.
피고 강도윤은 6년간 군납비 184억 원을 횡령, 유령회사 9곳을 설립해 자금을 세탁하였음. 그의 변호인이 외쳤다. 상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다. 무기는 면죄가 아니다. 죄는 죄다. 그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웃었다. 그 여자는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그러나 그 웃음은 법정의 공기 속에 사라졌다. 가을이 오자 한적한 해안 마을의 낡은 민가 한 채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매일 아침 검은 군화 자국이 모래 위에 찍혔다 사라지고 저녁이면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들고 뛰어다니면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군인의 냉기가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평화의 그림자가 머물렀다. 비 오는 오후, 낡은 트럭이 해안도로로 들어왔다. 트럭에서 내린 이는 박성하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익숙한 목소리였다. 방 안엔 책과 라디오,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윤서현은 낡은 셔츠 차림으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빛이 섞여 있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군은 잘 돌아가나 덕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군납 서류 하나에도 서명 3개가 필요합니다. 좋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성하가 물었다. 왜 사라지셨습니까?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젠 내 자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 하지만 난 그런 이름 아래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녀는 창밖에 바다를 바라보았다. 독은 사라졌지만 피는 아직 탁해. 그 피를 바꾸는 건 내 임무가 아니야. 이젠 다른 세대의 몫이겠지.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해방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윤서현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표지엔 해독 지혜두 작전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언제나 독처럼 쓰다. 그러나 삼킨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썼다. 이제 나는 독을 모두 마셨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바다로 나갔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졌다. 그녀는 수첩을 바다로 던졌다. 종이는 물에 젖어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제 그만 잊자.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한 달 후 국방청 회의실에서 새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군 투명화 개혁 1단계 완료.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보고서 첫 장에는 서명이 있었다. 감찰위원장 박성하. 그는 창밖에 햇살을 보며 속삭였다. 원수님, 해독은 끝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진정한 정의는 증오가 아니라 질서에서 태어난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봉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진짜 정화가 시작되는군요. 해안의 바람이 다시 불었다. 어딘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금속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별 하나. 그녀는 그것을 하늘로 던졌다. 별은 잠시 빛을 그리며 바다로 떨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별은 떨어져야 다시 떠오른다. 그녀는 천천히 모래 위를 걸었다. 발자국이 파도에 지워질 때까지. 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군의 연대기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독지의 두 독을 삼켜 세상을 살린 자.